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이렇게 토론회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이 마지막 세션입니다. 6번째 세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사회적 금융 분야의 사회를 맡은 장종익 교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은 실물 경제의 혈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 금융도 이 사회적 경제의 혈관 기능, 특히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그런 이윤추구 금융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이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회적 금융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활발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공공섹터와 또 민간 전문가와 현장 그 활동가들이 그동안 5, 6개월 동안 수기를 통해서 만든 정책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여기 각 분야의 전문가 분을 패널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그 금융 부분의 발표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정책추진단 금융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자로는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박종환 사회가치연대기금 팀장님은 대중교통이 약간 지연되는 관계로 이따 참석하시면 또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대표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저희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고 그 솔루션을 찾는 데서부터 정책적인 방안을 좀 모색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람, 노동,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안정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속하게 매출이나 수익이 높아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낮은 소득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이제 낮은 이제 구매력 때문에 사실은 민간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자본,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낮은 소득은 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이 부족한 거는 공공구매,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없다는 것들은 정책적인 자원들을 공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민간의 자본들이 축적이 되지는 못해 왔습니다. 자본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들을 갖추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가 다소 한계가 좀 있어 왔다고 저희는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간의 자본들을 축적해야 된다. 그거를 사회적 금융의 하나의 정책으로 내걸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혁신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돼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한 성장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큰 방향 속에서 저희가 이제 뽑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운영한다는 정책입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정책, 다양한 정책들이 오늘 제안이 좀 됐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제 다양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도, 시, 군의 다양한 이제 예산들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겠죠. 사실 이 예산이 충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민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실제로 정책 방향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들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신협들 많이 지금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의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그 대단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에 유의미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앞 시간에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분과별로 또 못 들으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서 분과별로 자금의 수요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통운수 분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택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택시 어렵다 보고 폐업하는 데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택시 운전사인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택시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불안정한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최근 강동 협동조합이 신규 이제 택시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막 택시 회사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 택시 운전사들이 출자금을 내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수 시점에 충분한 출자금을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운전 노동자들이 그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출자금을 바로 납입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촉매할 수 있는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통합 돌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사협이나 생협이나 그 외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복합 타운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 참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또 그 자금들을 전부 다 모으기에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융의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동 돌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실제 이제 학부모님들이 출자금을 내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필요한 운전자금도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번에는 3개의 단위 신협들이 결국 합심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사회적 금융의 방식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겠죠. 이들한테 시세보다 7, 80%의 낮은 수준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들을 지원하는 저리의 대출 시스템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단하게 한 4가지 우리 분과에서 고민했던 타 분과에서 고민했던 정책과 거기에 대한 자금 수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은 도민들이 삶의 질을 제고를 할 수 있을 테고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기획되고 그리고 실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아니면 지역사회와 긴 시간 동안의 소통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실제 운영 주체와 금융 주체들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기획이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결국은 개별 펀드를 운영하는 또 운영사가 다 감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의 지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에서 도매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있는데요. 이런 기금과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같이 이제 펀드를 좀 만들어서 그런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좀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가 사회적 경제, 특히 우리 이제 경기도에 충분히 이해가 많아야 되겠죠. 이런 운영사들이 결국은 그들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의지가 결국은 현장에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 어떤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적 목적의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한 번, 두 번의 이제 성공을 통해서,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출해냈던 사회적인 가치들, 그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소통될 수 있게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책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민간의 자본들을 축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뒤로 넘어가면요. 2017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자금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사례로는 한 4,200억 정도 작년에도 사회적 경제에 공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실 정책적인 자금이 지속 공급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이 사회적 경제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금들을 조달해낼 수 있을지 이런 민간 자본을 축적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이제 지역이나 업종,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런 것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공제를 하고 있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사회혁신기금, 그리고 재단법인 밴드 같은 데는 기업 공제를 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 자활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7, 8천 명 정도 되겠죠? 그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공제 사업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자조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또한 이 기금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직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당사자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하겠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유관된 기관들과 전문기관과 서로 협력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 사례들을 토대로 조금 몇 가지 이제 정책 제안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는 31개 시군, 우리 당사자 협의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의 업종별 협의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사전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실제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민간의 이제 현장에서 자주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지원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만이 아닌 기업의 이제 종사자들을 위한 뭐 실업급여가 됐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필요한 자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뜨신 부분은 자주기금을 운영하는 이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참조하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 그리고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번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 서비스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고가 당했을 때도 충분하게 보상을 받거나 이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소액 대출이나 그 다음에 보험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끝으로 아까 이제 기금 조성을 또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운영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중개기관을 조직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요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데 고려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만, 예,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정책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상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를 못 드린 우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박정환 팀장님 패널 토론자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이상현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임팩트 투자 펀드 조성과 예. 경기도의 사회적 금융 인프라 구축 예.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아주 표로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 방안에 대해서 우선 유유미 회장님, 박정환 팀장님, 그다음 박원기 팀장님 이런 순서대로 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유미 선생님.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 사회적금융 관련해서 쭉 참여를 하면서 네.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고 활동의 영역이 되게 넓은데 굉장히 되게 좁고 인프라 구축은 되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할 일이 많다. 네. 사회적 금융 관련해서도 어쨌든 좀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공급책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곳곳에 되게 쓰여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실적으로는 그런 공급하는 것도 참 없고 또 네. 기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절하게 그런 걸 공급해낼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다양성을 가지고 네.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책임감 이런 네. 것도 좀 들었고요 생각이.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경기도 기금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박원기 팀장님한테도 막 이런 사업도 좀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네. 적절하게 잘 중개기관이 됐던 직접 지원이 됐던 좀 다양하게 공급이 돼서 경기도가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요. 맞아요. 네. 규모도 그렇고 영세해도 좀 지원하고 나면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한테 적절하게 공급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그런 역할을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할 일은 많고 네. 정책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한국 주민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역할을 하시겠다. 네. 네. 그런 말씀. 역할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명동에 아마 사무실이 있죠. 예, 그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작년에 예, 출범한 예.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일하고 계신데 원래 경기도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예. 네, 우리 경기 팀장님 도민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저도 이제 유유미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몇 개월간 경기도에서 불러주셔서 다양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금융의 도리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잠깐 저희 재단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완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기존에 우리 한국사회혁신금융이나 전국주민협동조합 연합회 같은 중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빠져있던 게 도매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금융을 전담할 수 있는 도매금융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런 정책 자금하고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인내 자본을 공급하는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임팩트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사업 세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재단의 한목적성을 가지고 이 경기도 기금하고의 결합 관련돼서 저희들이 제언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위탁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이슈가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펀드를 조성했을 때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은 선순위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민간 투자자에 한해서 후순위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금이 저희랑 동순위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선순위 투자자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요게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지금은 지방 기금법 6조에 보면은 지방 기금에 대한 일부 사무는 그 일반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금 조례 12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미스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조절하면 저희가 지금 제안드리는 임팩트 투자 펀드가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도매금융으로서 한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완성판을 만드시겠다는 게 그게 결국은 빈 구석을 메우겠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경기도 사회적 경제의 주무 팀장이시죠, 박원기 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연대기금 박정환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할 때는 동순위가 아니고 저희는 중순위고 후순위였는데 갑자기 동순위로 바꿨다. 이게 무슨 설명을 좀 말씀이냐면 드렸는데 이 그림이 사실 그 민간 투자자에 있어서 저희가 후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같이 동순인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림이 이걸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사실 금융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리스크를 누가 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이게 뭐 리스크 문제만 없다면 얼마든지 금융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결국은 금융정책은 결국 리스크를 누가 안고 그 리스크를 분산을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중순이냐 후순이냐 뭐 이런 건데 우리 그래도 저희 지자체 공무원이니까 저희 기금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중순위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그만큼 이게 금융정책에서는 사실 리스크 문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금융정책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저희가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한 7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때 사실
국가 중앙 단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 금융이 있었거든요.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 금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융은 중요하다. 근데 결국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금융으로 저희가 자금을 공급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저희가 40억, 추경까지 하고 140억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나간 게 85억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말이 됐는데 이미 올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나갔다는 거죠. 이 추세로 되면은 한 6월이면 사실 저희 정책 자금은 사실 바닥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이런 걱정이 앞서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 재원을 가지고 금융을 계속 쏴주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임팩트 펀드라든가 연대기금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이런 정책 사업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업 방식이 저희 공적 영역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은 거죠. 저희가 하고 싶어도 또 의회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또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설득을 넘어서 제도적인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팩트 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어떤 사회복적 프로젝트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설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임팩트 펀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요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뭐 내년도에 뭐 겨우 시작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안된 그 사회적 그 자조기금 그거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요거는 사실 공적 영역에서 사실 아쉬워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올해 과제 중에 하나도 사회적 경제의 자조기금을 과제로 던져놨거든요, 영역에. 근데 일부 화성시 같은 데서는 이미 그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스스로 주체들이 모으고 거기에 화성시가 매칭을 해주고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도 전역에 그런 걸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그 시범 사업으로 하더라도 조그맣게라도 해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규모가 사실은 있어야지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는 문제하고 여기서도 제한돼 있지만 금융 전문성을 가진 주체들이 이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에 아직까지 금융 역량을 가진 주체들은 아직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희가 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매칭을 해주는 것 플러스 역량을 가진 주체들을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그건 저희 이 금융권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사회적 경제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유임 이사장님이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건 이런 자조 조직들이 저희하고 매칭을 돼갖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스스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면 뭐 이건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3년, 5년, 뭐 10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한된 거는 저희가 중장기, 단기, 시범 사업 뭐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원기 팀장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 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열려 있고 또 그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의 특성이 중장기적인 그런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뭐 큰 그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은 편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사회주택은 네 분의 패널 토론이 오셨는데 우리 세 분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발언을 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럼 제가 잠깐만 추가로 그러시구나. 시간이 되게 빠듯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빨리 끊으라고 조바시는데 제가 좀 격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제한된 것 중에 사실 플랫폼 노동자 아까 저기 이상기 대표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사실 저기 굉장히 사실 우리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사실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진짜 너무 많이 사실 널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리 노동자 또 돌봄 분야는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분명히 노동자인데 노동자이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갖고 고용주도 아닌 뭐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뭐 재작년에 뭐 신문 기사 하나를 보니까 19살 먹은 저기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는 건데 사실상 생계수단이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났는데 집에는 장애인으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데 뭐 생계도 고사하고 당장 치료비도 없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 이후의 문제더라도 이런 거는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공제조합 형태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협동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그 노동자성을 지키면서 또 사업적인 그런 이중성이지만 그걸 그분들 스스로 그런 사고 났을 때 보상 문제라든가 어떤 그 중간에 수수료 문제도 더 완화를 해갖고 이윤을 더 그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해 주신 과제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제들이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사실 이 금융이라는 게 앞에 얘기한 5개 분과가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분과에서 요구하는 재정 수요를 대충 뽑아 보니까 뭐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될 저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방식이 여기서 제안한 임팩트 펀드나 그런 사회 목적 프로젝트로 해나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 플랫폼 종사자가 사실은 뿔뿔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플랫폼의 공동 소유가 쉽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져야 플랫폼 종사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그런 플랫폼이 그 플랫폼 종사자가 필요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역할을 해줄 필요 있다면서 금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박 팀장님이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우선 그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의견을 한번 들었고 이분들에게 답하는 것이 저희 그 온라인 토론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소개해드리면.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사회적 금융 호응과 성원 속에 자림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문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하나 더 보탤까요?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된다니 환영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고요. 질문으로서는 사회적 금융 차원의 임팩트 투자를 상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제안인데요. 현재 사회적 금융 공급 체계는 지자체, 보증기관, 대출기관, 공기업, 투자기관 따로따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자금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특정의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의 중개기관이 전국에는 58개, 그 중에서 47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2개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 사회적 경제, 아까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존재, 그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경기도의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상진 대표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민간 중개기관 그 육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또 박 팀장님, 또 다른 우리 사회가치연대기금도 그런 역할도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예, 그 뭐 임팩트 투자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서 조금 뭐 어색하거나 좀 먼 얘기처럼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정책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뭐 1,000억 원 이상씩 소셜 임팩트 펀드가 투자되고 있죠. 사실 그 펀드는 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한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투자 생태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 이제 핵심은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별을 하는 게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실제 이 기업들이 임팩트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들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를 경기도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라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까?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자체가 같이 함께 만들 수 있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조민들하고 어떻게 우리 이 사회적 성과를 논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맞는 이제 와닿는 이제 사회적 가치 지표를 때로는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게 만들 필요 없이 손쉽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논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아까 잠깐 두 번째 중에 이제 투자 융자 대출 같은 다양한 이제 금융의 방식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어렵게 뭐 구조화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떤 프로젝트 투자하려는 대상도 매력적이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아까 이제 리스크라고 표현하셨지만 투자, 융자 그리고 또 그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각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져야 될지 니즈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결국은 이제 금융 현장도 잘 알고 금융을 잘 알 수 있는 기관들과 좀 파트너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추가적인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임팩트 투자를 할 때 그 측정하고 평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투자 시점에 대한 그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이후에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설정했던 그 임팩트 KPI라는 사회가치 측정 지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는 IMP라고 해서 이 일종의 이제 임팩트 성과를 처음에 설정할 때 합의하는 구조를 저희가 그 투자 시비 의견서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고 객관화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 육성 말씀하신 거죠? 네. 민간. 요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실 내년도에 우리 중개기관 몇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사실 민간 주도로 돼야 되는데
관이 사실은 너무 나서게 되면 사실 관주도, 그 관주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정책이 바뀌면 그 모래성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몇 개 만들고 3년 후에 몇 개 만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자조적인 역량을 가진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꼭 사회적 경제 영역 바깥에서 이미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역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밴드 같은 조직들이 이미 그걸 하고 있고, 또 여기 지금 패널로 계신 유희미 이사장이 계신 주민협동조합 그런 데서도 이런 자조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각 지역에 혹은 시군의 사회적 경제에 만든 조그만 자금을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가면서 거기에 자금은 또 공적 자금이 붙어주고 스스로 만든 자금, 공적 자금이 스스로 매칭이 돼 가지고 이렇게 눈덩이를 이렇게 키워나가듯이 그렇게 굴려가면 저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량 문제는 사실 저희가 여기 과제에도 나왔지만, 사실 아까 화성시 예를 잠깐 들었지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 주체들 스스로 해보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아까도 올해 하반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유미 회장님께서 그 민간의 그 자조금융 또는 민간의 그 사회적 금융 소매 중개기관 이런 측면의 그 뜻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잠재적 주체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용기, 그 격려 이런 의미로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정책금융에 그만 기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스스로 좀 먼저 만들어서 일정 정도 그걸 기반으로 그 기업들이 거기 안에서 좀 자조금융 속에서 이제 서로 협동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서로 돕는 문화가 돼서 일정 정도 기금의 규모를 가져야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요구할 수 있고 사회공헌적으로도 요구를 좀 할 수 있겠다 싶고요. 저는 그게 어쨌든 사회공헌적으로도 일대 저희 그 자조도 일대 정책금융으로도 일대 이렇게 세 개에 맞춰서 매칭이 돼야지. 그리고 또 좀 더 바람은 사실은 그 지역의 시민들까지 좀 참여하는 그런 금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이면 금융이지 뭐 사회적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한테 매우 시사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인 것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적 활동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 방식도 전통적인 그런 이윤추구 금융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리스크를 분담하는, 그래서 금융기관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자금 수요 기업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담보로서의 어떤 자조금융 우리도 내놓고,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고 새로운 그 투자 개발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또 공공이 일정 부분 담당한다는 면에서의 어떤 그 공적 기금이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컨트리뷰션이 또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하이브리드 금융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복합 요즘 그렇게 시대인데 그런 금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한 4, 5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분 그 발표자의 토론자분한테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 금융 이번 그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에서 사회적 금융의 주요한 미션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 애로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그 정책들, 그 활동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게 소상공인 분야, 그다음에 운수교통 분야, 그다음에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의 분야, 그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그 주거의 문제. 이 문제에는 다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하든지 시설 자금이 필요하든지 운전 자금이 필요하든지 이런 게 매우 필요한데 그 전에 어떤 한 특정 기업의 어떤 대출해주는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복잡한 또 어떤 고도의 그 어떤 금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역할을 사회적 금융이 분과가 정책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되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 도매금융도 중요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의 그 임팩트 투자 펀드도 중요하지만 역시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현장의 사회적 경제 담당 주체들이 있고요. 특히 도하고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하고 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면 좋을지 우리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 현장에 계신 분, 기초자치단체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한 그런 자조기금이라든가 그런 주체들의 그런 거를 할 때 너무 도에서 도 단위로 크게 설계를 하면은 뭐 잘 되지도 않을 뿐만 현장행에 참여도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화성시라든가 또 성남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 시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소규모라도 그런 거 하는 시군에 공국적 자금을 매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기금들이 다시 모이면 경기도 단위의 어떤 커다란 사회적 경제의 그 주체들의 그런 자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적 금융 돈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유유미 그 회장님 말씀하신 시민 참여 파트, 사회적 투자자 조성 파트가 매우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신속하게 긴급 재난 소득을 시행한 우리 경기도 그 경기도는 이 모든 도민들한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됐는데요. 그 소득의 일부 또는 그 소득 전부를 기부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기도 지부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시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쓰여진다고 하니까 사회투자자로서의 역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것으로 경기도 사회적 금융 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